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다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잘 지내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 좀 예년보다는 어렵죠. 이 사람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거리에는 이제 캐롤 음악도 들리고 그러면서 연말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건데, 올해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성당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에는 저녁에 저녁 한 8시 이때 정도 해서 이 교회나 성당, 이제 보통 저희 집 근처에 성당이 있어서 이 성당을 가는데 가서 이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냥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일이 잘 되게 해달라던가, 주위 사람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달라던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이제 나이가 차서 산타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이제 선물을 주지 않는데,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여럿이서 그런 느끼는 크리스마스는 못 보내지만 이 뭔가 각자만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니 해도 이 나홀로 집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네. 오늘은 노인과 바다 3번째 시간인데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세요.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 불을 켜지도 않고 식사를 했고, 그래서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바지 속에 신문을 넣고 둘둘 말아 그것을 베개로 삼았다.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침대 스프링을 덮고 있던 또 다른 헌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노인은 곧 잠이 들었고 아직
소년이었을 시절에 본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꾸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변과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해안선, 그리고 드높은 갓과 우뚝 솟은 커다란 갈색 산들이 꿈에 나타났다. 요즘 들어 그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이 해안가를 따라 살았고, 꿈속에서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원주민들의 배들을 보았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갑판의 타르 냄새와 뱃밤 냄새를 코끝으로 맡으며 아침이면 육지 미풍이 싣고 오는 아프리카 대륙의 냄새를 맡았다. 여느 때 같으면 노인은 무대서 불어오는 미풍 냄새를 맡으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무대서 불어오는 미풍 냄새가 너무 일찍 풍겨왔고,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계속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섬들의 하얀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니 카나리아 군도에 여러 항구와 정박지가 나타났다. 노인의 꿈에는 이젠 폭풍우도, 여자도, 큰 사건도, 큰 고기도, 싸움도, 힘겨루기도,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여러 지역과 해안에 나타나는 사자들 꿈만 꿀 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한 번도 소년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다. 노인은 문득 눈이 뜨이자 열린 창으로 달을 바라보고는 말아놓은 바지를 풀어 입었다. 판잣집 밖에서 소변을 본 뒤 소년을 깨우려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몸을 떨다 보면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곧 바다에서 노를 젓게 되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문을 잠가 놓지 않아서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점차 기울어가는 달빛 속에서 소년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소년이 눈을 뜨고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아서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그의 뒤를 따랐다. 소년은 아직도 졸렸고, 그래서 노인은 한 팔로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케바사네라면 그만한 일쯤이야 해야죠. 소년이 말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사는 판잣집으로 내려갔다.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어부들이 돛대를 어깨에 메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도착하자 소년은 둘둘 말아 바구니에 넣어둔 낚싯줄과
갈고리와 작사를 집어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아 놓은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어구들을 배에 싣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어부들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가게로 가서 연육 깡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졸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잘 잤다. 마롤린, 오늘은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의 정어리랑 제 정어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싱싱한 미끼를 가져와야겠어요. 제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직접 날라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거든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는 다르지. 난 네가 5살 때부터 나르게 했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잘 알고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를 한 잔 더 들고 계세요. 이 집에선 외상을 그을 수 있거든요. 소년은 말했다. 소년은 산호 자갈길을 맨발로 걸어서 미끼를 보관해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고작 이것이 그가 하루 동안 입에 대는 유일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마셔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싸가는 법이 없었다. 조각배에 뱃머리에 두는 물병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2뭉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밑으로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오솔길을 따라 조각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는 조각배를 들어서 바닷물에 밀어 넣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노를 잡아맨 밧줄을 놋조에다 동여매고 물속에서 노를 밀치는 힘에 거슬러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고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다른 해안에서 온 배 몇 척이 이미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달이 벌써 언덕 너머로 져서 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 젓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이따금씩 누군가의 말소리도 들려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에서는 노 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항구 어귀를 벗어나자 배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고기를 잡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오늘은 멀리 나갈 생각이어서 문 냄새를 뒤로 하고 싱그러운 새벽 냄새가 풍기는 대양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은 큰 우물이라고 불리는 근처까지 저어갔을 때 노인은 갑자기 물속에서 모자 반속 해조가 인광을 내뿜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이곳을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물 깊이가 갑자기 700페텀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해류는 바다 밑바닥에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 작은 새우와 미끼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장 깊숙한 구멍에 오징어 떼도 모여 있었다. 그것들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떠올라 오가는 모든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노예는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면서도 날치가 수면에서 날아오를 때 내는 부르르 떠는 소리라든가 그 빳빳한 새운 날개가 어둠 속을 날아갈 때 내는 쉬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날치를 무척이나 좋아하며 날치를 바다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 그러나 새들은 가엾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만 얻는 것이라곤 거의 없는 조그만하고 연약한 제비 갈매기를 특히 가엾게 생각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강도새라든가 힘센 새들은 빼놓고 말이지만 바다가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는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새를 만들어냈을까?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도 있는 데다 갑자기 그렇게 되기도 해.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울며 날아가다가 수면에 주둥이를 쳐박고 먹이를 찾는 저 새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곳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부를 때 사용하는 스페인 말이었다. 물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나쁘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바다를 언제나 여자인 것처럼 불렀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몇몇 낚싯줄의 찌 대신 부표를 사용하고 상어 간을 팔아 번 큰 돈으로 모토보트를 사들인 부류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두고 경쟁자, 일터, 심지어 적대자인 것처럼 불렀다. 그러나 노예는 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으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생각했다. 달이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꾸준히 노를 저어 나갔고 속도를 잘 유지한 데다 이따금씩 조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는 자기 힘의 3분의 1가량을 조류에 떠맡기고 있었다. 차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이 시간에 저어 나오려고 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 깊은 우물을 헤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나 날개 다랑어 떼가 몰려있는 곳에 가서 줄을 내리면 어쩌면 그것들과 함께 큰 놈이 있을지도 몰라.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미끼를 들이우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배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미끼는 70m 되는 곳에 내렸다. 두 번째 것은 140m 되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80m와 230m나 되는 푸른 물 속에 내렸다. 미끼마다 고기 대가리를 아래쪽으로 두고 거꾸로 꿰어 단단히 묶어놓고 낚시의 꼬부라진 부분과 끝 부분 등의 갈고리는 싱싱한 정어리로 감싸 매어 놓았다. 정어리마다 두 누나를 낚싯바늘로 꿰뚫어 마치 돌출한 강철 막대기 위에 받쳐놓은 반달 모양의 화환처럼 보였다. 낚싯바늘에 어느 곳 하나 큰 고기에게 먹은집스럽게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맛이 나지 않을 부분이 없었다. 소녀는 노인에게 싱싱하고 조그마한 다랑어, 즉 날개 다랑어 2마리를 주었고, 노인은 가장 깊이 들이운 낚싯줄 2개에 이 고기를 추처럼 매달아 놓았고, 또 다른 낚싯줄에는 전에 썼던 큼직한 푸른 정갱이 1마리와 갈 정갱이 1마리를 매달아 놓았다. 전에 한번 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쓸만한 상태였으며 이것들과 함께 고기들을 유혹할 만큼 싱싱한 정어리도 매달아 놓았다. 커다란 연필만큼 굵은 낚싯줄은 각각 초록색 칠을 한 막대기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잡아당기거나 건드리기만 하면 막대기가 물속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낚싯줄이나 70m짜리 밧줄이 2개씩 달려있고 이것을 다른 여분의 밧줄과 연결할 수도 있어 필요하다면 고기에게 550m 넘게 줄을 풀어줄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뱃전 너머로 막대기 3개가 기우는 것을 지켜보며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날이 제법 밝아져 금방이라도 해가 솟아오를 것만 같았다. 해가 바다 위로 어렴풋이 떠오르자 노인은 다른 고깃배들이 해안 쪽으로 조류를 가로질러 수면에 바짝 붙은 채 한가로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바다 위에 찬란한 빛을 쏟아놓았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평평한 바닷가 빛을 반사하여 그의 2 눈을 부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해를 쳐다보지 않은 채 노를 저었다.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물속에 곧게 들이운 낚싯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어떤 어부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만 어두운 해류의 층마다 정확히 그가 바라는 수심에다 미끼를 놓고 그곳을 헤엄쳐가는 고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조류가 흐르는 대로 미끼를 내맡겼고 또 다른 어부들은 때로 180m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1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미끼를 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난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울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단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 운이 닥쳐올는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바다라는 거는 어떠한 노인이 되었던 어떠한 다른 낚시꾼들이 되었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 물고기를 잡고 그 바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라마르 혹은 엘마르 이렇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뭔가 그걸 대하는 태도의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감사함을 느낀다거나 정복을 해야 된다고 느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는 뭔가 그런 잔잔하고 평화로움만 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